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산 배분 백테스트 사이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동적 자산 배분보다는 정적 자산 배분을 더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산 배분의 대부분 이제 전략들이 이 레이 달리오의 사계절 이론에 입각한 이 정적 자산 배분을 이제 저는 선호를 하는 편이고, 뭐 모멘텀을 이용한 동적 자산 배분은 매매가 너무 많잖아요. 이 매매가 많아지는 건데, 아시다시피 백테스트 해보면은 대부분 이제 자산 배분 투자 전략이 연평균 한 10% 전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맥시멈 드로우다운도 연평균 한 10% 수준인데, 아니 동적 자산 배분 하게 되면은 매매가 많아지잖아요. 매매가 많아지면은 수수료가 나가게 되고, 심지어 뭐 양도세 같은 것도, 해외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 양도세 같은 경우도 자꾸 이제 수수료가 갉아먹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표면적으로 대충 백테스트 하게 되면은 동적 자산 배분이 오히려 유리한 것처럼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길게 투자한다고 하면은 조금씩 리밸런싱을 해도 되는 정적 자산 배분을 훨씬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래에셋의 어떤 퇴직연금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뭐 가속 모멘텀이나 또는 사계절 모멘텀 이런 것들을 해볼 만한데, 지금 아마 미래에셋 이제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일부 상품들에 대해서는 아마 매수가 불가능하게 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게 이제 뭐 가속 모멘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유니버스는 총 3개 국고채랑 섞어가지고 좀 더 이제 강한 모멘텀이 있는 것들, 여기서 뭐 1개월, 3개월, 6개월 모멘텀 평균 중 가장 모멘텀이 큰 거, 이제 여기서 2번에서 1에서 설정한 모멘텀이 이제 0 이하이면은 뭐 장기채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채라고 해봐야 뭐 살 수 있는 게 국고채라 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이제 플레이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본인이 스스로 다 구성을 해가지고 엑셀로 짜가지고 하면 되고, 저는 이제 이때 왜 중단을 했느냐, 아니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기업은행으로 바꾸더라고요. 뭐 기업은행 쪽에 이제 대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뭐 상품을 좀 가입을 해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이 갑자기 미래셋에서 뜯겨가지고 글로 넘어가다 보니까, 에이 막 하지 말자, 이거 뭐 해봐야 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잘 해보려고 만들어 놨던 건데 막아버려가지고 하지 못하게 되더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기업은행에 지금 퇴직연금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보시게 되면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냐, 구글에서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고 뜹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자산 배분에 대해서, 아이 뭐 난 자산 배분 안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선 주식으로 단기적으로 큰 돈을 번 투자자들, 뭐 내가 처음에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뭐 억 단위, 그 다음에 뭐 10억 단위, 그 다음 뭐 50억 단위, 그 다음 뭐 100억 단위로 이렇게 레벨업된 투자자들은 이미 자신만의 어떤 투자 로직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굳이 자산 배분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도 돈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에 내가 개별 주식만으로는 모든 자산을 배팅할 수 없는 구간이 되면, 또한 한 나이가 한 70, 60, 70 넘어서 이거 계속 젊었을 때처럼 개별주 투자하기가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분들,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레버리지 배팅을 해서 혹시 실수하게 되면 자산이 굉장히 많이 깎여 나가기 때문에 리스크 있는 배팅을 하기 힘들 때, 저도 이제 한 나이가 한 70 되면은 이 자산 배분 방법을 하기 위해서 미리 조금은 공부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나친 리스크를 있는 배팅을 하기 힘든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 해당하는 백테스팅을 통해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을 처음 하는데 개별 주식 투자가 좀 겁나시는 분들, 이 겁나시는 분들은 이제 반반 정도 투자할 수 있죠. 뭐 개별 주식도 한 절반, 그리고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내가 백테스팅한 자산 배분 전략을 하다가 개별주에서 좀 성과가 안 좋아지면은 그 자산 배분 전략에서 헐어서 개별 주식에다 또 넣기도 하고, 개별 주식이 좀 잘 벌리면 여기서 헐어서 또 자산 배분에다가 넣고, 이런 방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정적 자산 배분과 동적 자산 배분, 그러니까 동적 자산 배분은 이제 모멘텀을 활용을 해서 매매가 이제 많아지는 방법이고, 정적 자산 배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이제 세팅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국내 이제 ETF는 아마 이렇게 이제 자산 배분을 하면 되고, 해외 사계절의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티커를 가지고 내가 해외 주식을 투자를 했을 때, 어 이렇게 연간 리밸런싱 하는 경우에 정적 자산 배분, 이 사계절 이론이죠. 사계절 이론으로, 레이달리오의 사계절 이론에 따라서
경제 네 가지 국면에서 모두 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는 뭐 조금씩만 리밸런싱을 하면 돼요. 1년 동안. 근데 이렇게 이제 모멘텀을 바탕으로 한 동적 자산 배분의 경우에는 한쪽으로 쏠려 가지고 이제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모멘텀이 셌던 거를 기반으로 그렇게 되면은 요게 이렇게 바뀔 때 매매 수수료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동적 자산 배분이나 정적 자산 배분 지금 이제부터 백테스팅 해보고 그 백테스팅에 대한 성과를 링크로 해서 제가 다 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그거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에 불과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펀드 중에서 자산 배분 해준다고 하는 펀드 제가 가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건 수수료도 나가잖아요. 수수료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 수수료를 야 이거 내가 연평균 10%벌 건데 남한테 맡겨가지고 수수료 줘봐야 이게 남는 게 있느냐. 매년 수수료 주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해야 되고 정적 자산 배분을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가속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MDD가 커져서 그렇지 뭐 성과는 좀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동적 자산 배분이나 정적 자산 배분이나 연평균 수익률 목표는 한 10% 초반 수준이에요. 10% 초반이고 MDD도 한 10% 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 별 차이가 없는데 거기에 이제 매매 수수료 주고 하면은 남는 거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백테스트 포트폴리오라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자산 배분에 관련된 백테스트 포트폴리오를 세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뭐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자산 배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백테스트 포트폴리오 에셋 얼로케이션이 있어요. 여기서 포트폴리오 이렇게 딱 눌러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지죠. 뒤로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1985년도부터 뭐 2021년도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연도는 이제 85년도부터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티커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ETF 해외 ETF 티커를 찾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자산 배분 비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남들이 좀 해놓은 거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물론 제가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 그 분석이라고 하는 애널라이즈 포트폴리오즈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제가 해놓은 거 네 가지 정도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현금, 금, 장기 채권, 미국 주식 25%씩 박아 넣었을 때 197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8.35고 맥시멈 드로우다운은 한 13.5%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눌러보면은 여러 가지 분석 데이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주소를 제가 올려드릴 거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1985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ETF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다른 ETF들도 있어요. 그 ETF들을 이제 포트폴리오 1과 포트폴리오 2로 이렇게 제가 이제 비중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요 비중으로 다시 한번 재세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일밸런싱을 연간 단위로 한다라고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포트폴리오 1번과 2번이 있고 이건 비워져 있잖아요. 보통 3번은 얘네들은 이제 제시를 3번이라고 제시하는 게 아니고 S&P 500 인덱스를 제시를 하죠.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뭐 첫 번째는 CAGR이 한 8%인데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한 11%, CAGR이 한 9%인데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한 13%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 세계 주식이랑 뭐 여러 가지 ETF, 이렇게 ETF 구성 요인도 다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서 2021년도까지 이제 백테스팅 했을 때 이게 이제 ETF가 있는 구간부터 나오니까 2018년도부터 이제 테스트가 되더라고요. 요렇게 이제 그 S&P 500이랑 비교를 해서 포트폴리오 1이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단순히 이제 그냥 S&P 한 것보다 언더퍼폼 하는 구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방식이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한 9%고 CAGR이 한 8%인데 뭐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20%인 S&P 500에 또 언더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자산 배분 투자하신 분들은 S&P 500에 아마 언더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년도부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이러한 테스트 방식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뭐 듀얼 모멘텀 방식으로 제가 투자를 하는 방법을 이래 해놓은 거고 모멘텀은 1개월, 3개월, 6개월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CAGR이 한 20%고 맥스 드로우다운이 뭐 20%다. 뭐 지금 되어 있죠. 이 방식은 이제 투자했던 시점이 1998년도니까 뭐 길게 보면은 뭐 시장을 이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요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고 여기 4개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주소를
제 영상 소개란 밑에 보면 있어요. 그리고 자산 배분이 뭐냐, 그리고 동적 자산 배분이 뭐냐, 정적 자산 배분이 뭐냐, 이런 거를 이 구글에서 찾아보면은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한번 보시고 왜 이런 이 투자에 대한 백테스팅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테린이 아빠라고 하는 사람은 뭐 나이가 들면 하겠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평균 수익률이 뭐 10% 전후인데 매매 많이 하는 동적보다는 매매 많이 안 하는 정적이 오히려 나은 것 같다. 그리고 수수료를 남한테 주지 말고 이 전략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백테스팅 해보면서, 뭐 구글에 보면은 연구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 ETF 티커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도 분석을 해보고 직접 본인이 해외 ETF를 구성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제 이 미래에셋 퇴직연금 하시는 분들은 이 가속화 모멘텀 정도는 요새 유니버스 3개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저는 이제 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가속화 모멘텀은 뭐 다른 어떤 유튜브 분도 뭐 소개를 해놨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사실 이 자산 배분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그냥 해봐야 정적 자산 배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여기서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잘 한번 백테스트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